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살, 5살 손자, 손녀를 돌보며 열심히 육아 공부하는 할머니입니다. 제 아이들 기를 때는 육아다 뭐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길렀는데 요즘은 좋은 육아 정보가 많아서 정말 좋네요. 제 손자, 손녀가 딱 영아랑 유아 한 명씩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 영아 떼쓰기랑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아 떼쓰기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아랑 유아, 나이에 따라서 왜 강조점이 달라야 하는지,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육아 혹은 훈육으로 검색하면 연간 검색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떼쓰기죠. 그만큼 자녀 양육에서 떼쓰는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떼쓰기는 단 하나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원령이나 연령 혹은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또 떼쓰는 내용에 따라 그리고 양육자의 양육 태도나 방식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연령 수준을 둘로 나누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24개월 이하 영아들의 떼쓰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4, 5살 유아들의 떼쓰기로 각각 나누어서 소개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두 편의 영상을 보시고 오늘 사연자님과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영아와 유아, 유아와 영아의 떼쓰기 지도 방법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의 떼쓰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모습이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아의 떼쓰기는 왜 받아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린 영아들의 떼쓰기와 조금 큰 유아의 떼쓰기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의도적인 떼쓰기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자, 어린 영아들은요, 아직 자기 생각이나 욕구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죠. 특히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울기, 매달리기, 잡아끌기, 드러눕기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영아들은요, 이런 행동이 떼쓰기란 걸 아직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즉, 의도적인 떼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 표현이 가능한 유아들의 떼쓰기는 어떤가요? 유아들은요, 떼를 쓸 거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떼를 써서 작전이 착착 먹혔거든요. 떼를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치밀하게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엄마 아빠가 떼 쓰는 걸 멈추는 조건으로 아유 그래 알았어 이번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하면서 받아줄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유아들의 떼쓰기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죠.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아들의 떼쓰기는 고도의 전략전이다. 그러니까 양육자는 절대적으로 차분함,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럼 떼쓰기도 어려서부터 일관되게 지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영아들의 떼쓰기도 유아들처럼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육아, 훈육에 있어서 일관성 정말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요, 떼쓰는 상황에서 이 일관성이라는 게 영아나 유아,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해라 이런 일관성이 아닙니다. 떼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의 대처 방법은 한결같아야 한다. 그런 일관성이랍니다.
자, 유아가 때를 쓸 때 부모가 달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그쳐야 하기에 부모는 절대적으로 차분함, 단호함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일관성을 어린 유아들에게도 무조건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언어 표현이 어려운 어린 영아들은요, 자기 표현 수단으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단호하게, 침착하게, 단호함만 유지한다면 아이는요, 더 강렬하게 떼를 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떼쓰기가 습관으로 정착해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아무리 해도 부모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영아들은 자신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하고 부정적 정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 영아들은 떼쓰기가 습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떼쓸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반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어린 영아에게 반응하는 방법은 재빨리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아도 이렇게 똑같이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지도하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영아가 떼를 쓸 때는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새로운 관심사에 다시 집중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떼를 쓰는 걸 잊게 되거든요. 하지만 작정하고 떼를 쓰고 있는 유아에게 이 방법이 과연 통할까요? 네, 물론 잠깐 주의 집중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이런 스티커를 주면서 관심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잠깐은 좋아라 하겠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는요, 이 스티커만 딱 얻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떼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떼를 쓴 거기 때문에 이 아이 머릿속에서 그 상황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영아와 유아와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따라 떼쓰기 지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24개월 이하 어린 영아의 떼쓰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4, 5살 유아의 떼쓰기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귀에 쏙쏙, 머리에 콕콕,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꾹꾹.